오늘은 운경대학에서 어령일봉사 호암 이병철 생가, 충익사 각재우 장군 생가와 문화공간으로 순례학습을 가는 2026년 3월 20일 금요일이다. 이병철 생가 관람을 마치고 버스에 오른다. 각재우 문화공간 해설사가 우리 버스에 함께 탔다. 해설사가 오늘 각재우 문화공간에서 관람할 순서에 관한 해설을 한다. 충익사는 임진왜란 때 최초로 의병을 일으켜 나라를 지켰던 망우당 각재우 홍기익 장군과 17장수들의 위패를 모신 사당이란다. 주차장에서 버스에 내려 들어가면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어령탑이란다. 어령탑을 구경하고 들어가면 충의문이 나온단다. 충의문에서 왼쪽으로 보면 각재우 장군 유적 정화 기름비가 있고, 기름비 옆에는 상여 모양의 다포갈식 목조 건물이 있단다. 이곳이 각재우 장군과 17장군의 장군 증명과 간향 등이 적힌 명판을 보관한 충의각이란다. 충의각 건물은 어느 한 곳에도 쇠못을 치지 않는 우리나라 전통 목조 건물의 건축 양식으로 지어졌단다. 충의각을 구경하고 나와서 충익사당으로 간단다. 충익사당 가기 전 오른쪽에 높이 8.5m, 가슴 높이의 줄기 둘레가 3m에 이르는 수령 약 500년의 노거수가 있단다. 이 나무가 경상남도 자연유산으로 지정된 모가나무이란다. 모가나무를 지나면 홍의문이 나온단다. 홍의문을 들어서면 망우단 각재우 장군과 17장군 및 수많은 무명 의병들이 위패를 봉안하고 있는 충익사당이 있단다. 매년 4월 22일 이곳에서 추모 제향을 드리고 있단다. 많은 관광객이 와서 향을 올리는 곳이기도 하단다. 충익사단을 나와 걸어가면 서쪽 끝에 자리하고 있는 건물이 기령관이란다. 기령관에는 각재우 장군과 의병들의 유물과 기마도, 전투도 등이 전시되어 있어 임진왜란 때의 전투 장면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단다. 기령관 뒤쪽으로는 의병 유물 전시실 등으로 구성된 의병박물관이 자리하고 있단다. 버스 안에서 문화해설사의 해설을 들으면서 조금 전에 이병철 생가를 감상하면서 찍은 사진과 동영상을 키네마스터로 편집하여 사진과 동영상의 제목과 내용을 쓰는 사이 각재우 장군 문화공간 주차장에 도착한다. 버스에서 내려 각재우 장군 문화공간으로 걸어간다.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이 산을 배경으로 세워진 높은 의령탑이다. 의병탑 앞에서 해설사가 의병탑에 관한 해설을 한다. 의병탑은 1592년에 발생한 임진왜란 초기 이곳 의병 출신의 각재우 장군이 최초로 의병을 일으켰단다. 각재우 장군 아래에서 활동한 17명의 장군과 함께 충의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1972년 6월 3일 군민의 성금으로 건립하였단다. 의병탑의 양기둥은 의병의 승리를 뜻하는 만세 형상이며 전체 형상은 전이 충전하는 의병의 횃불을 상징하고 있단다. 기단은 조선 팔도를 뜻하는 한자 팔자이란다. 의병탑의 높이가 27m이고 폭이 5.5m로 중앙에 원형골이 18개가 만들어졌단다. 의병탑의 18개의 백색 원형고리는 각재우 장군과 17명의 장군을 상징하고 있단다. 해설사의 해설이 끝난 후 의병탑을 배경으로 단체 기념사진을 찍은 후 문화해설사의 뒤를 따라간다. 문화해설사가 자기가 의령탑에 관한 해설을 한 내용을 물어본다. 의령탑의 높이가 얼마이냐, 의령탑에 걸려있는 원형고리가 몇 개인가를 묻는다. 1978년 12월에 의령탑을 준공할 때 박정희 대통령이 오셔서 참석하셨다고 소개한다. 의병탑을 관람하고 위로 조금 올라가니 홍살문이 나온다.
해설사가 홍살문에 관한 설명을 한다. 홍살문은 애군을 막아주고 홍살문부터 충익사 영역임을 알리고 있단다. 홍살문 위에 있는 화살이 몇 개이냐고 묻는다. 12개이란다. 홍살문이 나타나면 홍살문 안에 사당이 있다는 것을 암시한단다. 홍살문 왼쪽에 커다란 나무가 있다. 무슨 나무인가 묻는다. 뽕나무이란다. 홍살문을 지나 조금 더 올라가니 충이문이 나온다. 충이문 왼편에 충익사 연역을 기술하고 있는 안내문과 함께 조감도가 붙어 있다. 안내문에 기록된 내용에 따르면 어령읍 남산기슭의 충익사는 임진왜란 때 의병을 일으켜 나라를 지킨 의병장 각제우 장군과 그 이하 장군 장병들의 위패를 모신 사당으로서 사당 면적은 약 8,000여 평이 된단다. 해설사가 각제우 장군에 관한 해설을 한다. 각제우 장군은 1552년 8월 23일 경상남도 의령군 유곡면 세간리에서 감사 각월의 아들로 출생했는데 각제우 장군은 문무를 겸비하고 있는 선비였단다. 각제우 장군은 1592년 4월 13일 부산에 상륙한 일본군의 별다른 저항도 없이 서울로 진격해 가자 나라를 지키는 일을 강군에게만 맡길 수 없다라고 하면서 분연히 의병을 일으켜 일본군 침공을 막아내는데 크게 공헌하였다라고 한다. 해설사의 해설을 듣고 충이문으로 들어간다. 충이문을 들어갈 때는 동쪽 문으로 들어가고 나올 때는 서쪽 문으로 나와야 한단다. 충이문을 들어가니 특이한 나무가 나온다. 해설사가 무슨 나무인가 묻는다. 벼룩나무이란다. 벼룩나무 꽃은 여름에 핀단다. 여름에 꽃이 피면 너무 아름답단다. 충이문을 지나 다시 조금 더 걸어가니 왼쪽에 특이한 건물이 보인다. 해설사가 보이는 지붕을 드러내면 무엇같이 보이느냐고 묻는다. 상여같이 보인단다. 상여 안에는 명판이 있단다. 명판에 모셔놓은 장군들의 출생과 이름을 새겨놓은 비석이 있단다. 의병장군들의 비석을 모셔놓은 집이 충의각이란다. 충의각에 쓴 충의각이란 글씨는 누구 쓴 글씨인가 묻는다. 박정희 대통령의 글씨라고 하니 아니란다. 박정희 대통령은 항상 한글로 쓴단다. 여기에 쓴 한문 글씨란다. 그 당시 국무총리가 누구인가 묻는다. 그 당시 국무총리는 김종필 총리란다. 김종필 총리가 쓴 글씨란다. 상여 모양을 한 충의각으로 걸어간다. 해설사가 충의각에 관하여 해설한다. 충의각은 조선 후기에 건립된 것으로 다포갈적 건물 양식으로 극락세계를 염원하는 상여 모양을 본뜬 건물이란다. 1978년에 각제우 장군과 17장군들의 명판을 모신 정각이란다. 충의각 안에는 충익사 사당에 모신 의병 장수 18명의 이름을 새겨놓았단다. 의병장 각제우, 영장 윤탁, 도총 박사제, 수영장 오운, 이운장 배맹신, 심대성, 독후장 정연, 돌격장 건난, 조군 정질, 정군 허영심, 전양 노순, 치병 강은용, 군기 허자대, 기찰 심길, 복병 안기종, 군간 조사남 주몽영 등이란다. 충의각을 관람하고 충익사로 걸어간다. 충익사로 가는 길에 커다란 모가나무가 있다. 해설사가 모가나무에 관한 해설한다. 모가나무는 의연한 기상을 나타낸단다. 가을에 산책을 나온 산책객들이 떨어진 모가를 주워간단다. 모가나무 반대편에 벼룩나무에 관한 설명도 한다. 그리고 잎이 무성한 특이한 나무에 관한 해설을 한다. 나뭇잎에 잎이 가지가 뻗어나가는 가지나무이란다. 모두가 신기하게 나뭇잎을 살펴본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연못을 보고 무슨 모양이냐고 묻는다. 모두가 한반도 모양이라고 한다. 한반도 모양의 연못으로 간다. 연못에 수생식물들이 자라고 있다. 연못 속을 들여다본다. 고기들은 보이지 않는다.
연못을 지나니 충익사 사당이 보인다. 충익사 사당으로 가는 길에 박정희 대통령이 1978년 12월에 기념 식수한 나무란 표지판이 새겨진 주목이 잘 자라고 있다. 해설사가 사람은 가고 없지만 박정희 대통령이 심어놓은 나무는 잘 자라고 있단다. 충익사 사당으로 들어간다. 해설사가 충익사에 관한 해설을 한다. 경남 의령군 의령읍 중동리 467-2 남산 아래에 위치한 충익사는 1592년 임진왜란 때 최초로 의병을 일으켜 나라를 지켰던 망우당 청강 홍의장군 각제우와 17장군 및 의병들의 위패를 모시고 있는 사당이란다. 각제우 장군은 명종 7년인 1552년 8월 28일 외가인 경상남도 의령군 유곡면 세갈리에서 출생하였단다. 1585년 별시 문과에 급제하였으나 다반제 왕의 뜻에 거슬린 글귀가 있어 떨어졌단다. 그 후로 가거를 포기하고 응가한 채 자연과 더불어 시를 지으며 초야에서 살았단다. 선조 25년인 1592년 4월 13일 외병이 침입하여 서울로 진격해 오자 나라를 지키는 일은 강군에게만 맡길 수 없다라고 판단. 4월 22일 전국에서 가장 먼저 의병을 일으켜 외병의 침공을 막았단다. 장군은 홍의에 백마를 타고 희하에 17명의 장수와 수천 명의 의병을 거느리면서 낙동강과 남강이 만나는 기강을 비롯해 정암진과 현풍, 창녕, 영산, 하왕산성, 진주성 등의 전투에서 신철기물한 전략과 전술로 적을 크게 무찌르고 백정백승함으로써 외병의 전라도 진격을 차단하는 한편 낙동강 등지에서 적의 하약 등 군수품의 수송을 저지하였단다. 해설사의 해설을 듣고 충익사 사당으로 들어간다. 사당으로 들어가 묵념하고 방명록에 이름을 올리고 나온다.